안녕하세요. 미래직업TV 김희용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의 특징과 유망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찰스 슈밥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4차 산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산업에 제가 1편에서 언급한 기술인 ICT가 융합된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특징은 크게 6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빅데이터, 네트워킹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종 기술 간 융합, 초연결, 그리고 빠른 속도 등이 요구되는 신산업입니다. 4차 산업의 실예로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5G 기술은 현재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보다 20배나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100배나 많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5G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5G 시대에는 혼합현실,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혼합현실 기술은 기존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단점을 보완해 더욱 진화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존 물류산업의 변화입니다. 요즘 총알 배송 및 당일 배송이 가능한 것은 기존의 체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문할 물품을 미리 파악하고 네트워킹을 활용해 당일 배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는 드론, 무인 자율주행 배달 차량 및 배달 로봇을 이용해 총알 배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는 1편에서 유망기술로 열거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로봇 등 핵심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각의 유망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에 따른 어떤 유망 직업이 나타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30년 뒤의 세상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30년 뒤의 미래 사회는 지금처럼 눈부신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떠한 새로운 미래 직업이 나타날까요?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연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개 점수에 맞춰 전공을 택하고 대학에 들어가 직장을 얻습니다. 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미래에는 창의적인 과학자나 사업가도 나와야 합니다.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미래를 준비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펼쳐질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남보다 한 발 앞서 미래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며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교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미래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창의적인 사업가 및 과학자들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초, 중고교 과학반에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강연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특히 오지인 울릉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관심과 미래 직업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잊을 수 없어 미래 유망기술과 미래 직업에 대한 관련 내용의 정리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긴 안목을 가지고 그런 길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부모가 현명하게 교육하고 자녀를 준비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년간 과학기술정책평가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경과를 지켜보고 미래 유망기술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술가치평가사, 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 앰베서더로 활동한 경험으로 앞으로 유망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날 미래 직업의 세계를 이 책을 통해 제시해 보았습니다. 각 분야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참여한 과학기술 기획평가원, 키스텝의 미래 기술 예측,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MIT의 미래 유망기술, 그리고 UN 미래보고서 및 OECD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 유망기술 및 직업사회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초, 중,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진로 컨설턴트라서 다년간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미래 직업에 대한 미래의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우선 제 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제 1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릴지에 대해서 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술 진보에 따라 일자리 수의 변화와 직업, 삶, 생산과 고용에 대한 저의 견해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라는 토마스 프레이가 예측한 2030년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는 내용 소개와 저에 대한 견해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달라질 미래 사회인 20대 80의 미래 직업사회, 데이터 교환의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지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가 트렌드와 유망 기술의 확산 시기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부모의 성견지명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기술과 우리 아이 미래 직업에 대해서 9대 기술 분야별로 발전 내용과 미래 직업에 대해서 각각 열거해 보았습니다. 9대 기술은 기억하기 쉽게 저는 A, B, C, D, E, N, R, I, S, U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A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로봇과 결합해서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B는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 관련 기술, 그 다음에 앞으로 대박 기술로 기대되는 바이오 관련 기술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C는 클라우드 컴퓨팅, D는 데이터 사이언스, E는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N과 R은 나노와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 체계인 사물 인터넷과 만물 인터넷에 대해서 적어보았고, 이를 움직일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센서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열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특징인 공유기술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과 유망 미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딩 교육입니다. 제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 학원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아직도 언어 중심의 아두이노나 C나 자바 등의
언어 중심의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서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질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적 사고를 가지는 그런 코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코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코딩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에서도 지금 코딩 교육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융복합 과학 창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공계로 분리되었었다면 앞으로는 이공학과 인문학이 함께 융복합해서 그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융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융복합 창의 독서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유튜브로 제시할 교육 내용에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중시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을지 그 현장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차차 시리즈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내용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관련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